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한미일 동맹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지소미아 협정이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압박에 지소미아를 연장하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내부의 입장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환담한 것도 한일 양국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홍콩 총영사를 지내신 외교 전문가 전옥현 자유한국당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을 모시고 분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외교 어려워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신의 한수에서는 아주 외교를 쉽게 설명해 주실 분이 있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만나고 나서 사실 고민정 대변인 통해서 이거 이제 한일 우호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일본 입장에선 또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본에서 이제 일본 고위 당국자들이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이 분위기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대화를 통해서 이제 해결 국면으로 한일 관계가 진입한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아베 수상하고 만난 그 결과를 가지고 예컨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고위급 협의회를 만들어서 협상을 하자. 요 얘기,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잘 협의해 나가자. 요런 것이 이제 중점적인 이제 키포인트에서 나가는가 하면,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와 정반대예요. 대화하긴 하는데, 대화의 출발점이 달라요. 네. 대화의 출발점이 뭐냐, 일본은, 아니, 청구권 협정 그거 이미 다 끝난 건데, 그건 더 이상 하지 말고, 그건 이미 기정사실로 다 지나간 거고, 그리고 국가 간의 협정은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청구권 협정이잖아요. 일종의 조약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약속은 어느 정부가 됐든 승계하는 것이 국제법상의 일반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얘기하는 거가 틀린 얘기 아닙니다. 예. 일본이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다른 제3국하고 조약이나 협정을 맺었는데, 그 나라가 자기네한테 지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조약을 만들다고 상황이 다르다. 나 이거 못 지겠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겠어요? 그렇죠. 이거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은 것을 일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일본이 하는 얘기는 일본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국제법상에 확립된 일반 원칙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요, 예전에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생겼을 때 소련이 맺었던 조약들 다 러시아가 승계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승계했는데 같은 나라 안에서 저거를 인정을 못하겠다,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아베가 얘기한, 그리고 일본 정부가 시종일관 얘기하는 청구권 협정은 끝났으니까 더 이상 이거를 법적으로 문제 삼지 말아라. 이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고 옳은 얘기다. 네. 이거는 이미,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이 미 국무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판결을 해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후 배상 보상 문제가 다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것이 외교적으로 난관을 조성한 사례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이 거의 유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얘기하는 대화를 풀어서 해결하자는 거하고, 우리는 청구권 협정 얘기 없이 그건 1+1이든 1+1+, 알파든 그건 별도로 하고, 그건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해결을 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수출 규제가 제일 급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물론 급하죠. 그런데 일본 측에서 수출 규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 청구권 협정 때문에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출 규제는 너희들이 청구권 잘못한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잘못해놓고서 지소미아까지 이 파기 처분을 해놨는데 지소미아 빨리 복귀시켜라, 이런 얘기가 대화의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의 전제 조건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베하고 문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발표 내용도 다르거니와 실제로 양국이 가지고 있는 중점 분야, 이것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내에서는 언론에서조차도 말하자면 우리 정부가 이렇게 아베하고 일본 문재인 대통령이 환담했잖아요. 그 환담한 사진, 우리 청와대나 우리 국내 언론에서 나온 거, 그것 가지고 다시 또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데요. 문제는 지금 지소미아 문제가 사실은 한일 양국의 협정이지만은 미국까지 지금 개입돼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스틸웰이 한국에 와서 얘기한 것도 결국에는 지소미아 복원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미국은 왜 이렇게 지소미아를 중시 여기나요? 왜 그러냐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 한반도, 이 동북아, 크게 봐서는 아시아의 안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설정하고 미국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안보 환경이 아니고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안보 환경이 만들어져 가지고 미국의 국가 이익과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판단 하에 말하자면 미국은 이 아시아 전략을 짜고 한반도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현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미국이 생각하는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하고 정반대예요. 네. 예. 이 아시아 안보 환경, 북한, 중국 이 두 나라가 핵심적으로 미국 이익과 안보 이익을 침해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면 첫째가 제일 중요한 게 한미 동맹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일본 입장에서는 미일 동맹도 중요해요. 그렇네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은 둘 양자 간의 문제잖아요. 요것을 셋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중심축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걸 하나로 묶는 게 뭐냐면은 지소미아예요. 그러네요. 이게 지소미아가 그냥 일반적인 국가 간의 협정하고 달라요. 미국의 가장 근본적인 이익, 이거를 해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소미아 협정이고 이 지소미아 협정을 만들 때 제일 역점적으로 이것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미국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현 청와대 외교안보의 무능의 대명사절이잖아요, 요즘. 뭐 다 알잖아요. 아니, 텔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예, 이동식 발사대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그 용어를 갖다가 해석을 잘못하고 지금 난리를 피고 있고, 미국 사람들이 이 헛소리 한다고, 예? 너무 큰 거짓말 한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그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 망신 나가고 있잖아요. 뭐 미국도 지금 그렇게 쏘는 기술도 다 텔이라고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일반 이 무기 체계에서 얘기할 때 그 정도, 그는 다 이동식 발사로 본다. 이동식이라는 게 뭐예요? 옮겨 다니는 게 이동식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텔은 이동하고 왔든, 텔에서 다시 내려서 발사대나 지지에서 쏘든 다 옮겨가면서 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저 사람들은 정의용이 얘기한 거는 거의 자주폭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청와대다 보니까 이렇게 지소미아의 의미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거 말이야, 지소미아 우리가 딱 잘라내면 미국이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수출 규제로 지금 미국이 꼼짝달싹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이지 미국이 제일 좋아하는 지소미아 딱 깨면 미국이 중재 나서겠지. 이거 해갖고 이거 깼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미국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단순하게 이렇게 단순한 군사 이런 조약이 아니고 이거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미국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보의 효용성을 따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적시성이에요. 네. 적시성. 타임리한 정보 공유. 예. 아니, 지금 당장 요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 대사 나한테 정보를 줘갖고 요격해야 되면 벌써 미사일 서울로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지소미아 협정인데 이걸 갖다가 깨고 나오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이번에 스틸이 올라왔죠. 예. 그 다음에 그 방위 대표 왔죠. 협상, 분담금 협상 대표 또 왔죠. 그 다음에 또 경제 차관도 왔잖아요. 국무부에서 왔죠. 예. 국무부 이렇게 세 명이 그렇게 높은 분들이 대한민국 한 나라에 다 온다. 이 얘기는요. 지소미아 이거 교육시켜야지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육 갖고 안 되면 압박을 가야 된다. 이런 엄청난 외교적인 그런 전략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지소미아는 일본을 위해서가 아니고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한국 스스로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한국 스스로 위에다 보면 동맹관계니까 우리한테 이익되는 것은 미국도 이익되고 우리한테 손해되는 것은 미국도 손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정치의 기본 원리, 동맹의 기본 원리, 그 다음에는 조약의 기본 원리를 현 문재인 정부의 NSC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지금 보면은 청와대가 어떻게든 좀 일본이 뭔가 꼬리를 내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그럴 생각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청와대의 출구 전략, 뭐 저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마는 외교 전문가로서 제안을 좀 해주시죠. 출구 전략은 간단해요. 이것저것 재지 말고 이럴 때는 전공법이고 심플한 접근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 지소미아는 우리가 딱 복귀한다. 8월 22일부로 복귀한다. 딱 해서 창피스럽지만 왜? 먼저 창피스러운 일을 저질러 놨잖아요. 그렇죠. 창피스러운 일을 막으려면 창피스러운 일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 없이 딱 복귀한다. 그 명분은 뭐로 다르냐? 아니 지금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유례없는 600mm짜리 초대형 방사포를 쓰는데 아니 지소미아가 왜 필요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면서 우리가 지소미아 도움 받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보 난로 북한에서 우여곡절이 커지고 있으니까 지소미아 복귀하겠다. 지소미아 복귀하니까 북한이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상응하는 조치 미국이 일본이 취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대놓고 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때 미국이 왔을 때 미국 관리들한테 더군다나 에스퍼 장관이 13일 날 온다는 거 아니에요? 야, 장관까지 와요. 그러면 장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책임지고 일본 방위상, 일본 외무성 아베한테 얘기해서 우리는 부를 테니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동시에 하기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딱 발표하고 내일 일본도 수출 규제, 예? 화이트 리스트 백색 국가 제외 이거 한다. 그리고 우리도 백색 국가 다 처리시키는 거예요. 이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 손해는 누가 보느냐? 문재인 정부가 고스란히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본도 손해 본다고 하는데 일본이 손해 보려면 예를 들어서 2년 걸리면 우리는 한 달, 두 달 안에 손해 보잖아요. 네. 그게 현재의 경제 구조의 한일간에.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심플하게 원래대로 원위치대로 해놓는다.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예. 꼼수 쓰면 망해요. 그렇죠.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꼼수 쓰면 망합니다. 근데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썼던 꼼수 너무 많아서 또 꼼수 쓰지 않겠습니까? 지소미아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한창 조국 갖고 난리였던 상황에서 조국 덮으려고 무리수를 던진 게 바로 지소미아 파기 카드였습니다. 정말 그 오후에 저희가 생방송하면서도 너무 황당해서 말을 잇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문재인 정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가오는 총선에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무엇을 성원하느냐? 지금 매주 열리고 있는 광화문 집회, 그리고 또 신의 한수입니다. 신의 한수, 그리고 요즘 너무 힘들어요. 노란 딱지 때문에 광고가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짜 뉴스 세상 바뀔 때까지 신의 한수 좀 도와주십시오. 1877-1477 정기 구독하시면요. 신의 한수가 진짜 뉴스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실 신의 한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전화 딱 거셔가지고 ARS로 1877-1477 하시면은 신의 한수도 너무 감사하게, 그리고 우리 직원들, 그리고 신혜식 대표님까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옥현의 안보정론 최근에 새 단장 했습니다. 인트로도 멋있게 붙이고 누가 봐도 방송국처럼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전옥현의 안보정론도 열심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공부가 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